화물운송론 63번 문제입니다. 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해운동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해운동맹을 검색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다른데 한글로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시핑 컨퍼런스이고 또 하나는 시핑 얼라이언스입니다. 앞의 시핑을 빼고 컨퍼런스, 얼라이언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컨퍼런스와 얼라이언스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것을 해운동맹이라고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퍼런스가 먼저 있던 개념이고 얼라이언스는 컨퍼런스가 사라진 후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운동맹이라고 하면 시핑 컨퍼런스의 의미이고 시핑 얼라이언스는 현업에서는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라이언스라고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컨퍼런스에는 운임협정,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운임담합이 있고 얼라이언스에는 운임협정이 없습니다. 해운동맹 즉 컨퍼런스는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얼라이언스가 등장합니다. 제가 1990년대에 해운업계에 들어왔는데 제가 입사한 해운회사는 컨퍼런스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에 가입한 선사를 동맹선사, 컨퍼런스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비동맹선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컨퍼런스가 미국 수출은 아레나, 아시아 노스 아메리카 이스트 바운드 레이트 어그리먼트, 미국 수입은 TWRA, 트랜스퍼시픽 웨스트 바운드 레이트 어그리먼트, 그리고 유럽은 구주 운임동맹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이 명칭을 보면 전부 운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핑 컨퍼런스, 운임동맹은 선사들이 모여서 경쟁을 없애고 운임협정을 통해서 높은 운임을 유지하려는 국제적인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1990년, 2000년대가 되면서 이 컨퍼런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운임을 담합하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이 얼라이언스에 속한 선사들은 운임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신에 선박 운항, 스케줄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합니다. 해운동맹 컨퍼런스에 비해 얼라이언스는 비용 측면에서 공동행위를 하고 운임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운임 담합보다는 선박 투입을 조절하여 즉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운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도 독과점 금지 위반이라고 하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에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선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 동맹선사 컨퍼런스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배우고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2개 이상의 전기선 운항업자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임, 적치량, 배선 등의 조건에 합의한 국제적 카르텔을 말한다. 경쟁 활성화가 아니죠. 경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2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에 따른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에 대한 차이는 없다. 보통 유럽 국가는 선주국이라고 하고 미국은 하주국이라고 합니다. 즉 유럽에는 선사들이 많아 선사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법이 많고 미국은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이므로 선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이전의 해운간행, 해운조약 등을 미국 수출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임 담합을 하는 국제적인 해운 카르텔인 해운동맹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3번, 해운동맹은 전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동맹 탈퇴에 잠재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동맹 유지가 어렵고 이탈이 심한 편이다. 저는 이것을 맞다고 했는데 제가 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애매한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사했던 회사는 컨퍼런스보다 낮은 운임으로 화물을 많이 영업하려고 컨퍼런스에서 탈퇴했다고 들었거든요. 운임이 높으니까 그보다 낮은 운임을 뿌리면 되니까 얼마나 영업하기가 쉽습니까?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높은 운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동맹이 잘 유지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의 한진네온 현대상선 그리고 대만 선사 등 비유럽 선사들도 다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은 틀린 거라고 합니다. 즉 높은 운임 때문에 동맹이 유지되고 이탈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 맞다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어쨌건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4번 맹외선과의 대응 전략으로 동맹사들은 경쟁 억압선의 투입이나 이중운임제, 연체료와 같은 할인 할증 대응을 운영한다. 맹외선이라는 것은 비동맹 선사의 선박을 얘기하는데 제가 위 3번에서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동맹에서 탈퇴하거나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신생 선사가 생기고 또 이런 비동맹 선사들의 운임 정책이 훨씬 유연하니까 동맹 선사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가장 무식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비동맹 선사가 선박을 투입하는 항로에 싸움닭을 투입합니다. 한글로 번역은 경쟁 억압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훨씬 노골적입니다. Fighting ship입니다. 즉 비동맹 선박이 낮은 운임으로 영업을 하면 이 Fighting ship을 투입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운임을 후려쳐서 비동맹 선사가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통할 수 있어도 점점 비동맹 선사가 늘어나면 이 방법을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융통성 있는 운임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중운임제는 컨퍼런스끼리 운임 담합한 운임표가 있는데 대형하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운임과 낮은 운임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운임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연체료와 같은 할인 할증제가 이상합니다. 연체료는 컨테이너를 하주가 가져가서 일정 기간 이상 반납하지 않으면 비용을 물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동맹 선사에 대한 대응 전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할인은 해주는 것이 대응 전략은 되지만 할증이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5번 동맹회원 간에는 일반적으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오픈 레이트가 가능하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고 정답인데 자유로운 오픈 레이트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자유롭다는 단어가 왠지 안 어울려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동맹선사의 운임표 말고 특정 화물에 대해 개별 동맹선사가 자유롭게 운임을 오퍼할 수 있는 오픈 레이트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확실하게 맞는 보기이고 위의 3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시핑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